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프라넬님 센스 있는 그 별풍선이셨어요. 네, 지난번에 너무 많이 쏘셔가지고 저한테 꾸지람 드렸죠. 꾸지람이라기보다 저한테 항의를 받으신 눈팅글러버님, 설백호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단 이제 그 2시에는 종편 기자가 온다고 그래요. 그러더니만 지금 이제 차가 막혀서 못 오고 있다네요. 이 근처인데 지금 못 들어오고 있다라고 방금 문자가 들어왔어요. 눈팅글러버님, 설백호님, 투표 날은 119 감사합니다. 종편이 뭐냐면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건데요.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게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왔어요. 네, 들어오세요. 자, 이제 손님이 오시니까, 자꾸 이간질 시키지 말고, 차분히 보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어여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뭐 또 떨려? 댁들이 보는데 왜 떨려? 참 웃긴 사람들이야. 원래는 1시 반까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기 차가 막히는 바람에 오늘 좀 늦었던 것 같아요. 네.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원래 우리나라의 케이블은요, 아니, 모든 전 세계의 케이블은, 전부 다 한 가지 종목, 방송사 하나가 한 가지 종목만 전문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화 채널 그럼 영화만 해주고 스포츠 채널 그럼 스포츠만 하고 예능 채널이면 예능 채널만 여행이면 여행 낚시면 낚시 이게 케이블 TV가 시청료가 보통 그 2,500원일 때 KBS가 2,500원인데 이 케이블은 전체적으로 시청료가 19,000원이잖아요. 그 굉장히 비싼 시청료를 내면서 케이블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그들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당신이 보고 싶은 것만 하루 종일 볼 수 있다. 그래서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이 주어지는 게 케이블이다. 그러면서 이 시청료를 2만원 가까이 받았던 거예요. 전 세계가 다 그래.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추진한 게 뭐냐면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거예요.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거는 원래 한 종목만 해야 되는 채널인데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오늘 만나는 MBN은, 일찍 들어오시네. 네. 들어오면서부터 막 찍으시는군요. 네. 출근길에. 네, 앉으세요. 어디 앉을까요? 여기 앉으세요. 아, 그러네요. 네네. 전 이런 시스템이 처음이라서. 네, 일단 구경. 그리고 일단 그 방송 카메라 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여기만 찍으셔야 돼요. 요 공간 벗어나시면 안 돼요. 너무 네, 신기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원래 좀 일찍 왔으면 네. 이런 분위기도 익히고 그러니까. 저 방송 기자지만 아직 생방송 경험이 없어. 그래서 이제 한 번도 이렇게 생방으로는 안 나가시고 다 네. 이제 리포트 꼭지꼭지.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네. 얼어 있는 상태인데 우선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그래요. 너무 네. 떨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가까이 오세요. 예. 이게 무슨 자, 텍스트 같아.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 여기가 메인 화면이에요. 이게 컴퓨터 메인 컴퓨터고 여기가 지금 채팅창 2개, 네. 방이 2개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방송을 네. 현재 이제 방송이 망치부인이라고 컴퓨터로 검색을 하면 네. 모바일은 이제 안 보이고 이제 컴퓨터로 검색을 하면 방이 4개가 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방에 이제 599명 방이 2방이고, 네. 그 밑에 364명 방을 지금 2방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58명 방이 이쪽 방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중계방이 한 2개에서 3개 정도 생기는데, 오늘은 이제 먼저, 아까 중계방을 만드는 상황에서 2개가 만들어져가지고, 그래서 일단 요 2개를 보시면서 방송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일단 본인 소개 먼저 해요. 네네. 예. 그냥 말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지만 그래도 한번. 네. 마이크를 좀 가까이. 조용해졌네요. 네, 조금 네. 조용해졌죠? 네. 네. 하여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예.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MBN이라고 지금 종편 이야기로 많이 나오고 있는 그 방송사 다니고 있고요. 일단 매주 토요일에 밤 10시에 시사기획 맥이라고 매주 토요일 밤 10시? 네, 매주 토요일 밤 10시에 이제 심층 보도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두 번째 기자인가? 연차로는 네, 오지예라고 합니다. 기자님 그러면 언제 MBN에 입사하셨어요? 지금 게스트가 된 느낌이긴 한데 어찌됐든 네. 제 소개를 해야 하니까 저는 지난 12월에 입사를 했고요. 그 전에는 다른 노컷뉴스라고 말을 해도 되는데 노컷뉴스에 CBS에 계셨어요? 있다가 오. 옮겼습니다. 그랬구나. 네네.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잖아요. MBN 오지혜 기자 이렇게 또 검색을 해봤더니 네네. 이렇게 취재 프로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노인 인권, 그러니까 노인 병원에서의 무슨 인권 사각지대 뭐 네네. 이런 것도 취재하시고, 네. 예, 그리고 이렇게 그 시사기획 맥을 진행하는 4명의 기자들 이렇게 해서 또 기사도 나오고, 네. 저도 검색한 다음에 만나요. 네, 방송을 준비하시는. 예, 왜냐면 내가 이제까지 당한 게 좀 많아갖고. 정말요? 맞아요. 처음에 예.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 방송사, 제도권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더라도, 예. 이제 편집을 너무 많이 해야 한다. 네. 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서 항상 억울하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건데, 다른 이야기를 하셨다. 네. 해서 저한테 맨 처음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공중파에서 사실 아프리카를 요즘에 굉장히 많이 맹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짰어. 너무나 완전히 무슨 열 몇 개의 제도권 언론에서 아프리카 하나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난 4월 봄이에요. 네. 봄에 그 S사에서 네. 이 취재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내용이라면 얘기하겠다. 그래서 인터뷰를 쭉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로 안 나오더라고요. 1시간 넘게 통화를 했는데 하나도 안 나오고 우리 아프리카를 까는 아프리카에서 이제 쫓겨난 남자 방장의 입장만 딱 편집을 해서 내보냈고 네. 그 다음에는 작년 여름에는 TVN이라는 그 방송사에서 TVN인가 아니야 뭐였지? 하여튼 무슨 케이블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고 네. 케이블에서 이제 아프리카 BJ들더러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6명의 BJ를 부르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안 맞다. 무슨 취지냐 했더니 아프리카 방장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맞다. 거기에는 우리 아프리카에 재미있는 방송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방송들을 초대를 해라. 근데 이 사람이 7번인가 전화하고 막 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갔는데 나의 방송에 대한 이야기는 무슨 방송을 하느냐 쭉 설명을 했죠. 네. 쭉 설명을 하고 재미있었던 일 이런 것도 다 설명을 했어. 통편집 딱 되고 딱 뭐만 나왔냐 별풍선 얼마 버셨어요 그 얘기만 나오는. 그래 내가 사실 그렇죠. 제가 만약에 기자님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그 까는 사람이 어딨어. 네.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또 연예인들한테 1년 수입이 어떻게 되세요? 그렇죠. 월 개런티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나 말할 수 없다. 원래 아프리카에서는 예능으로 돈 벌어서 다큐 찍는다. 그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대본을 보더니 다시 묻는 거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버시냐고. 얼마나 열받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 깐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작년에 나 5년 동안 3,500만 원 벌었다. 5년 동안. 5년 동안 3,500만 원 벌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딱 반응이 더 기분이 나쁜 거야. 왜요? 어머, 뭐 여방장님들은 억대 연봉. 연봉 누가 이 억대 연봉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란 말이야. 근데 날 불러다 놓고 그걸 묻는 거예요. 네네. 그냥 얼마나 웃겨.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나를 불러서 내가 시사 방송이나 우리 방송에서 재미있었던 거, 또 이 아프리카 개인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 통편집된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별풍선 얘기만 나가니 네. 내가 그 뒤로는 케이블에서 그 뒤로 여러 번 전화가 왔어요. 다 싫다 그랬잖아요. 네. 다 싫다 그랬는데 이번에 오 기자님은 그 트위터에 올라온 네. 하필이면 그분에게 접촉하시는 걸 보면서 네네. 제가 뭐 이런 기자가 다 있어. 네. 이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제가 그 트위터에 올리신 글 중에 네네. 뭐 개인 방송의 문제점을 취재하고 싶다. 네. 그렇게 트위터에 쓰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딱 본 순간 확 열이 받는 거야. 그렇죠. 좀 공격. 아니 뭐가 문제가 있단 말이야. 우리 개인 방송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MBN에 전화를 해가지고 네. 맞아요. 이분 좀 연락 좀 해달라. 네. 이래가지고 이제 오늘 만나게 된 그렇죠. 거잖아요. 저도 예. 좀 이야기를 하자면 전 공식 루트로 뵙고 싶었지만 뵐 수가 없잖아요. 또 예. 아프리카 TV 특성상 이제 BJ들 뭐 보호하는 그것도 있고 개인정보 차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트윗을 통해서 전직이든 현직이든 BJ 분들을 만나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이게 처음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지금 주객이 전도됐다면 전도된 상태인데다 저는 이런 시스템 자체도 처음이니까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지금 뭐 시청자분들이 본다고 하시는데 과연 이분들한테는 퀄리티 있는 방송이 될까? 괜히 제가 출연한 자체가 시간 낭비일까 봐. 노컷 뉴스를 알아서 내가 이제 실례. 아, 제가 정말요? 언론사 중에서 네. 사실 이렇게 그 점수를 다 매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언론사 점수를 매기는데 제가 이렇게 80점 정도 주는 언론사가 있고 네. 그게 최고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급이 이제 50점 정도 주는 데가 있고 네. 그 밑에 뭐 5점짜리도 있고 빵점짜리도 있는데 노컷 뉴스는 제가 그래도 50점은 주는 언론사였어요. 네, 저도. 거기 출신이시기 때문에 제가 인터뷰에 응한 거고. 아, 그래요? 죄송한데요. CBS한테 죄송하지만 어찌됐든. 네, 너무 떨지 마. 네. 저 솔직히 해서 MBN은 그보다 더 낮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50점 올리려고요, 안 돼요. 이제. 그 50점보다 낮은데 네. 이유 사실은 제가 MBN하고는 원래는 제가 종편하고 누구하고도 인터뷰 안 해요. 원칙이. 네. 근데 MBN만 제가 만난 이유는 2008년에 우리가 이제 그 촛불 집회를 한참 할 때 네. 그때 MBN에서 저를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밤 11시 뉴스에 이걸 딱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비폭력 평화 운동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네네. 그 내용이 이제 인터뷰로 나갔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그때 나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편집해준 그거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으로 오늘 만난 그럼 거예요. 배꼽 인사? 반갑습니다. 네. 예. 그러면요, 저도 이제 몇 가지 조금 여쭤볼게요. 왜냐면 저는 이제 BJ분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 어떤 식으로 이 인터넷 방송, 개인 방송을 하시게 됐고, 이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다 보니까, 어떤 장르를 지금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저에게. 일단은 이 방송을 하게 된 계기는 아프리카라는 게 맨 처음에 이제 탄생했을 때 그때 아프리카 사장님하고 제가 아는 사이였어요. 그냥 이제 나우콤 사장님하고. 근데 이제 그 나우콤 사장님께서 그 방송 한번 해보지 않겠냐. 아프리카라는 데서 방송 한번 해봐라 해서 아프리카라는 거 몰랐죠. 그래서 이제 나더러 무슨 아프리카 가라고 그러냐 했더니 그 아프리카가 아니고 한국에 있는 아프리카다. 그래서 알게 돼서 여기서 방송을 하게 됐어요. 예. 그리고 일단 제가 그 당시에 맨 처음에 2007년 1월 17일에 생방송을 시작할 때는 김근태 방송국이라고 얼마 전에 작고하신 우리 김근태 의원님을 너무나 이 언론에서 제대로 다뤄주지 않고 그분의 진심이 너무 왜곡되는 문제 때문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방송국을 만든 거예요. 네. 김근태 의원을 홍보하기 위한 방송국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해 6월 12일 절 배신하시면서 불출마 선언을 하셔가지고 네. 그때부터 망치부인 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사 또 생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2007년 11월에 아무래도 이 나라에 시사에 대한 희망은 없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다 그래가지고 방송을 접었어요. 네. 그래서 접고 2달 정도 있었는데 그
4대강 문제, 4대강 문제에 대해서 되게 걱정들을 많이 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래도 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서 제가 2008년 2월 달에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사라는 종목의 생방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생방송을 할 때 이제 준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존 뭐 기자가 됐든 아나운서가 됐든 다 PD가 됐든 준비할 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근데 어떤 식으로 방송을 준비하시고 뭐 소재 선정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제 맨 처음에 아프리카 방송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쪽지에다 적었어요. 제가 오늘 방송할 내용들 이렇게 막 적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주로 이제 쪽지에 뭐 이렇게 제목만 적어 놓는 거죠. 근데 이젠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생방송에서 오늘 관심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갖고 채팅창에 올라온 얘기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관련 뉴스들 검색해서 찾아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방송사나 이런 데는 뭐 이렇게 카메라 찍어주시는 분도 있고 편집하는 분 따로 있고 자료 조사하시는 분들 따로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다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그냥 그런 거를 그냥 준비 없이 근데 대신에 우리의 유일한 보고는 뭐냐면 채팅창이죠. 네. 생방송으로 그 시청자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소재가 없죠. 네. 그러니까 채팅창을 보면서 싸움도 하고 낄낄거리기도 하고 분노하고 뭐 웃고 울고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네. 그게 저희 아프리카 방송의 장점이겠죠. 네. 기존 방송보다는 이제 소재 선정이나 그다음 표현하는 것도 이제 거의 파격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더 흥미도 끌 것 같고 BJ 입장에서 진행하는데도 이제 쾌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보니까 저는 이렇게 창이 여러 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예, 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예. 보통 이제 방송이 설명하고. 네. 요 방송을 할 때 중계방이 오늘은 2개가 생겼잖아요. 네. 근데 이제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중계방이 쭈르륵 했고 막 보통 제일 많이 생겼을 때가 7개까지 생겼어요. 그럼 컴퓨터 하나당 방을 하나밖에 못 봐요. 네. 방송하는 이 컴퓨터만 2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하나씩밖에 못 보니까 이 중계방이 많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모니터를 이제 갖고 있는 거고 사실 얘랑 이 컴퓨터 2개는 이제 동시에 보통 2개를 써요. 네. 왜냐하면 생방송을 할 때 얘를 이제 24시간을 쓰면 얘가 이제 문제가 생겨 컴퓨터가 너무 무리를 하니까 그래서 얘를 쉬어주고 재방송을 돌릴 때 24시간 방송을 해야 되니까 재방송용이에요. 얘네 둘이 그렇게 일을 하다가 네. 둘 다 낡아가지고 이제는 이제 생방 모니터용으로 전락을 한 거죠. 지금은 이 2개가 메인이라 생방용 그 재방송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사시 여러 재방송을 이제 검토하느라고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장비는 원래 좀 많이 알고 계셨어요? 잘 몰랐죠.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는 방법이 뭔지 물어봤더니 이제 이렇게 맨 처음에 노트북 하나에다 했어요. 노트북 하나에다 웹캠 이거를 꽂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는 중계방이라는 게 없을 때니까 처음에는 제가 방송 초창기에는 네. 그러다 이제 중계방이 자꾸 생기면서 컴퓨터를 이제 구입을 하게 된 거죠. 순수하게 이제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이렇게 비용 투자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 표현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거 되게 할 중요한 수밖에 얘기예요. 없는 이유? 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적확하죠. 이게 센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2007년에 방송할 때는 참여정부 때였거든요. 참여정부 때 우리 방송 시청자가 70명. 정부 비판 방송하는데 70명 봤어요. 50명이나 욕하고 20명이 내 편 들어주는 그런 시절.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가 딱 되니까 이게 이제 700명으로 늘더라고요. 네. 딱 10배로 뛰었어요. 네.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니까 1000명이 넘더라고요. 시청자가. 네. 그 다음에 천안함 사태 터진 다음에 2000명이 넘고, 그 다음에 작년에 박원순 시장 선거할 때 3000명이 넘는 그런 이제 성장 과정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여름은 비수기라고 그러거든요. 시청자들이 많이 빠져갖고 지금 한 2000명 정도가 이제 시청을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750, 767, 600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이게 다 합산하면 이게 현재 동시 시청자 수예요. 네. 그러면 여기 748, 768, 여기요? 602. 예. 모바일은? 모바일은 뭐냐면 이런 걸로 보는 거. 요 패드나 요렇게 제가 이제 안드로이드도 지금 요건 안드로이드로 보는 거고, 네. 요건 아이폰으로 보는 거예요. 네. 아이패드. 왜냐하면 양쪽이 어디가 더 버퍼가 생기나, 또 방송이 혹시 모바일이 튕기나, 네. 이런 거를 이제 감시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이렇게 글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그때 우리가 말하는 그 별풍선. 이게 네. 언제 어떻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어떻게 터진다는 건 없고요. 네. 가령 이제 우리 뭐 초보 캐스트님이나 초보 뭐, 방송이나 네, 뭐 이런 분들이 그냥 방송을 듣다가 네. 마음에 들면 이렇게 뭐 1개, 10개, 5개 뭐 이렇게 쏘는 거예요. 네. 예. 이거 보실 때 기분은 어때요? 뭐 돌아가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BJ 뭐 기분 좋으라고 이렇게 쏘는 건지 뭔지 저는 의도를 잘 그러니까 이제 이 설명을. 방송, 그러니까 사실 맨 처음에 제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는 별풍선이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시간 들여서 자기 장비를 가지고 해도 반대급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방송하는 사람이 다 합쳐서 아프리카에 그러니까 매일 생방송하는 게 50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지금 엄청나죠. 지금은, 그리고 그때는 방송하는 사람이 다 합쳐서 한 500명? 500명 정도가 방장에 생방송은 한 뭐 50개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3,000개 정도의 생방송이 계속 시작하고 전체 방장이 한 82만 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이 생길 수 있는 장점이 저는 이 별풍선 제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컴퓨터 한 대에 130만 원씩 줬어요. 조립컵인데. 하나, 둘, 예. 셋 되면. 예, 그러니까 네. 얘는 150 정도를 줬고 옛날 거라 얘도 160 줬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여기 있는 컴퓨터만 해도 그리고 이미 죽은 컴퓨터 이미 이제 수명을 다해서 버려진 190만 원짜리 컴퓨터까지 하면 사실은 컴퓨터 되게 많이 구입을 한 거죠. 네. 그다음에 이 아이패드 비용, 모바일 비용 이런 것들도 다 장비를 또 구입을 해서 네. 하는데 사실 이게 아무도 지원해주지 않고 반대급부가 없다면 못하는 일이죠.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이렇게 별풍선 1개, 5개 이렇게 쏴주는 게 모아지면 그게 이제 한 달에 또 어느 정도 돈이 돼요. 그럼 이제 그것 중에서 생활비를 이렇게 좀 쓰고 그다음에 이제 몇 달 모으면 사실 이제 6개월에 한 대씩 컴퓨터 갈아줘야 돼요. 너무 무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개월 정도 모아서 또 한 대 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이렇게 돌린다. 그러니까 생방송은 제가 한 4시간에서 7시간 정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4시간에서 7시간 영상을 24시간 재방송을 하죠. 그러면 그래서- 이건 항상 켜져 있어요. 그렇죠. 이 중에 하나는 반드시 켜져 있죠. 전기세 많이 안 나오세요? 전기요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기요금 옛날에는 그래서 전기요금 안 나왔다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모아주시는 걸로 전기요금도 하고, 예, 또 컴퓨터 장비도 구입하고, 또 이제 모바일도 이제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 뭐 이용료, 네. 통신요금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별풍선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이 별풍선이요, 왠지 의무감, 책임감을 심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처음에는 네. 그냥 좋아서 내가 장비 구입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별풍선을 주면, 이제 장비도 계산하면 내 방송을 계속 보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장비가 더 많아질수록 뭐 얼마나 방송이 더 좋아지는지 그 인프라 과정에선 전 잘 모르겠지만 퀄리티는 분명히 좋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래요? 꼭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사실 이 별풍선, 제가 여기 아프리카에서 받는 별풍선 정도는 사실은 제가 아르바이트만 해도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그 사회탐구를 가르치는데. 역사 전공. 그러니까 사회탐구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탐을 학원에서 다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가외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2010년까지도 병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방송에다 집중을 하느라고 그걸 다 자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목적이라 그러면 다른 걸로 돈 벌 기회는 많은데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이게 중요해요. 사실 우리 뭐 이 MBN을 비롯한 MBN, YTN, 뭐 MBC, KBS, SBS 소위 공중파 언론들 내지는 제도권 언론들이 진실 보도를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안 하고 거의 무슨 복사기처럼 똑같은 뉴스를 무슨 자판기 찍어내듯이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언론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우리 방송의 시청자가 늘어났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저의 인터뷰가 나갈 때는 반드시 그 얘기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프리카에서 왜 시사방송을 하느냐? 별풍선 때문이냐? 별풍선이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게 6년에 이거 몇 천만 원 되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는 이유는 진실을 찾는 국민들이 있고 진실을 전한다는 소명감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재밌는 거죠. 네. 또 아프리카의 많은 방송들이 또 비슷해요. 노래하고 싶은데 누구도 노래할 무대를 주지 않을 때
그때 아프리카에서 노래를 해요. 또 재미있는 뭐 이렇게 성대묘사 같은 걸 하고 싶은데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데 무대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고 그들이 채팅창으로 호흡하고 그리고 그들이 별풍선을 받는 거에 대해서 비난한다면 좀 웃기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세상에 공짜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예. 이게 다양한 끼를 그러니까 소재가 국한되지 않고 그쵸. 그러니까 시사를 하실 수도 있고 뭐 네. 게임 그냥 중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노래나 자기가 춤을 잘 춰서 정보를 이 방송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이제 채팅 기능이 있으니까 소통하는 예, 거죠. 소통하면서 가르쳐 준다는 그런 또 정보 재능 공유 뭐 이런 그렇죠. 역할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일부에서는 지금 그 뭐 100에서 1, 뭐 아니면 100에서 10 이 정도일 수도 있는데 일부 BJ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동의를 못 하는 게 우리 아프리카에 82만 명의 BJ가 있어요. 와. 82만 명의 BJ 중에서 그러면 1%면 얼마예요? 8만 2천 명이잖아요. 그러면 아니지. 10%가 8만 2천 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8,200명이 1%잖아요. 네. 아프리카에서 소위 정말 별풍선을 이상하게 이용한다든가 이러는 BJ가 8,200명 되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아프리카에 대한 또 이 별풍선에 대한 언론 보도는 정말 못됐다고 생각해요. 너무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 예. 그러니까 일부를 좀 너무 크게 말해서 그렇죠. 일부도 아니야.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네. 1000분의 1도 안 돼요. 그쵸? 1000분의 1이면 820명인데 100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마치 아프리카가 대다수 문제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그 언론사들 자기네는 문제 없냐고. 저한테 하시는 말 같은 아니, 그러니까 눈에 레이저를 켜. 솔직히 얘기해서 이 편파 왜곡 보도. 네. 아니 그 케이블 방송에 내가 나가서 7시간을 내가 붙들려 앉아 있었단 말이야. 네. 근데 결국 별풍선 얼마 버셨어요? 그거 하나 나갔어요. 저희한테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까 연봉 6년 동안 그것도 밝히셨는데 네. 한 번 이렇게 생중계할 때 별풍선 받아보는 정도 얼마만큼 많이 받으셨어요? 기자님의 일당이 어떻게 되시는지. 일당으로 계산은 안 하고 고급 인력 그 정도만. 뭐 저도 고급 인력이에요, 그렇죠. 나름. 예. 그렇죠. 하여튼 제가 작년까지 4년 반을 일을 했고요. 네. 4년 반 동안에 받은 돈이 사실 제가 공개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제가 이 별풍선을 맨 처음에 별풍선 제도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막 별풍선 쏘는 거야. 못 쏘게 했어요. 왜 못 쏘게 했냐. 사람이 그렇잖아요. 돈에 길이 들면 돈을 바라고 네. 욕심이 생기고 막 확장시키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부터 제 방송에서는 별풍선 몇 개 이상 못 쏘게 한 거예요. 아, 그게 BJ 권한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는 제가 그런 거죠. 만약에 10개 이상 쏜 벙어리,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벙어리가 되면 채팅을 못 해요. 아, 그래요? 네, 채팅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면 막을 수 있어요, 벙어리를?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네. 기사 이상하게 나가겠네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국장님. KBS 국장님, 벙어리를 딱 준 벙어리가 나가는 거예요. 다시 빨리 해주세요, 네. 국장님. 그러면 이제 벙어리는 한 번 나가면 3분 동안 말 못 해요. 죄송하잖아요, 저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만약에 또 이 똑같은 말을 왜 내가 벙어리예요? 이 강퇴. 그러면 방송 오늘은 못 듣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못 듣는 거예요. 내가 리방 할 때까지. 그러면 시청자를 좀 고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송이 SNS잖아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네.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방송들한테 그렇게 방송을 들어오는 시청자들한테 그래요. 듣기 싫으면 나가라. 이 방송은 당신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날 위한 방송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내가 하려는 얘기가 있어서 하는데 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 당신은 이 방송을 들을 자격이 없다. 꺼져라. 그게 우리 방송의 모토예요. 그러니까 SNS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팔로잉을 신청하고 팔로잉을 받아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소통하는 것처럼 이 방송도 마음에 안 드는데 계속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제 꺼짐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만 별풍선 얘기 더 하고요. 네. 다른 얘기를 할게요. 네. 좀 계속 별풍 얘기하면 좀 그렇죠. 그렇죠. 혹시 우리 또 목소리. 나갔는데 별풍선 얘기만 나갔다 이러면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녹화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별풍선 받으시면 뭐 좀 감정이 뭐 이렇게 뭐 동기부여가 된다든지 아니면 신나 뭐 이런 게 좀 있으세요? 뭐 아니면 이제 너무 익숙해서 솔직히 이런 얘기해가지고 이 별풍선을 받으면 원래 이렇게 리액션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 아프리카 방장들이 원래 뭐 45도로 윙크를 한다든가 뭐 두근두근 하트 뭐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걸 하면 더 이렇게 시청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안 하고. 그거는 다만, 뭐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냥 이제 각자 뭐 별풍선을 주면 방송마다 이제 어떤 그 리액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5도로 그 윙크를 하라고 막 시청자들이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죠. 이랬더니만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쑥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그건 안 하고. 지금 나간 사람 없나 봐야겠는데. 많이 봤죠, 그걸. 그래서 이제 제가 별풍선을 받았을 땐 솔직히 그래요. 우리 방송에서는 너무 많이 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우리 방송은 유일하게 건빵이 대우받는 방송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다 검정색이잖아요, 채팅창이. 근데 이제 다른 방송에 가면 채팅창에 글씨 색깔이 달라요. 팬클럽은 글씨를 색깔을 달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팬이 되라고 이제 유도도 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 방송은 이 건빵들의 천국이다. 그래서 왜냐면 제가 별풍선 살 줄을 몰라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한테 별풍선 쏘라고 강요하는 것도 그렇고 또 별풍선 못 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사실 요즘에 얼마나 돈 버는 게 힘듭니까? 한 달에 80만 원 벌면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 보는 데서 별풍선 막 많이 받고 그럼 너무 미안하니까 저는 이제 쏘려면 뭐 한 개 100원입니다. 네. 세금 포함 110원이죠. 네, 그 정도 이렇게 쏘라 그러면 이게 쏴주면 고맙다. 근데 대체로 그나마 인사도 잘 못해요. 잊어버리고 얘기에 막 빠져 있으면. 그래서 시청자들이 그래서 별풍선을 괜히 방송할 때 쐈다가 욕먹을까봐 안 볼 때 쏘고 그래요. 근데 이 채팅 보니까 아까 중계 뭐 이렇게 수도 있고 별풍선 이게 거의 팬이라 해야 될까? 아니면 별풍선을 쏘면 팬클럽이 돼요. 그래요? 예. 그러면 오늘 뭐 받은 개수든 뭐든 하여튼 그 저보다 하여튼 공인이신 것 같아요. 확실히 이걸 보면. 네. 그럼 약간 역할론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일반인으로서 내가 방송이 하고 싶어서 즐긴 것 뿐인데, 그리고 속 시원하게 사람들 가려운 부분, 그 다음에 뭐 언론이 제대로 못하는 부분을 긁는 것 뿐인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내 말 한마디나 아니면 나의 행동, 뭐 이런 게 좀 파급력이 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가령 연예인들이 사회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 우리가 소셜 테이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소셜 테이너의 활동에 대해서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일반적으로. 네, 저는 문제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인간은. 근데 그러니까 사실 아프리카에서 망치 부인의 영향력이 아프리카 전체에서 얼마냐? 얼마 안 돼요? 21등이에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저보다 더 영향력 있는 방장들 훨씬 많아요. 스포츠 방송을 하게 되면 수만 명이 봐요. 방송 하나를 할 때 수만 명이 보고 게임 방송도 뭐 몇천 명씩 본다는 거죠. 아프리카 안에서 망치 부인의 영향력은 사실 그 아줌마니까 대충 봐주는 거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아프리카 안에서 말고 그냥 인터넷 전체로 봤을 때 포털에서도 쉽게 망치 부인 님의 얘기가 거론될 수 있고 예. 금방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렇고 또 오히려 요즘은 이렇게 인터넷 매체나 이런 아프리카 TV 개인 방송에서 얘기되는 거를 이제 제도권 언론에서 다시 이슈로 다시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그걸 또 확대 해석하기도 하고 제가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서운한 부분이 뭐냐. 낙곰수 얘기는 텔레비에 진짜 많이 나와요. 에? 사실 낙곰수가 만들어진 건 작년 5월이에요. 5월 이전엔 존재도 없었어. 내가 그 힘든 천안함 연평도 싸움을 그 길고 길게 뭐 노무현 대통령 서거 뭐 그걸 다 해올 때 없었던 낙곰수는 TV에서 막 띄워주고 우리 방송 한 번도 안 나오고 진짜 섭섭하죠. 예, 정말 섭섭하죠.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망부님이 뭐 한마디나 아니면 제가 원래 찾으려고 했던 그 트위터 글이나 그것도 다 망부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찾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영향력이 되게 크면 약간 책임감도 있을 것 같고 일부 뭐 다른 BJ들 뭐 사건이 약간 실수든 아니면 뭐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이슈가 될 때마다 아프리카 TV가 계속 잘 되려면 BJ들이 역할을 뭐 아니면 좀 타 BJ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하면 베스트 BJ를 잘려요. 네. 그래서 발언은 못하고 그 얘기는 네. 넘어가고 그러면 사명감 책임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 아프리카에서 시사 방송을 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뭐냐 하면 허위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거. 미확인 사실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다루지 않았어요. 철저히 그 뉴스를 확인하거나 내가 직접 목격했거나 또는 교과서에서 본 것이거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했다는 거죠.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 인터넷 방송은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제재 조치를 가하거나 규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이 자유가 보장돼야 민주주의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이 인터넷으로 방송을 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건 굉장히 혐오해요. 미확인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막 이렇게 그 헛소문을 막 퍼뜨리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엄격하게 스스로 잣대를 가지고 있고, 다른 이제 우리 아프리카에서 우리 시청자들한테도 그래요. 다른 시청자들 채팅창에 뭐라고 한마디 썼어. 근거를 대라. 저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근거 없는 얘기를 했으면 바로 강퇴, 블랙리스트 걸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몇 번을 빌면 용서해주고 이런 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인터넷이라는 이 공간이 파급력이 크잖아요. 우리 인터넷 게시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파급력이 큰 공간에서 미확인 사실을 너무나 함부로 유포했을 때, 그때 그 가져올 수 있는 이 충격적인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인터넷 네티즌들은 어때야 된다. 사실만 전파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아프리카 망치 부인은 이제까지 내가 어떤 허위사실 유포했냐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도 제가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얘기 안 해요. 하지만 우리 공중파들은 어떠냐. 예. 그 한명숙 총리가 그 9억 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무슨 건설회사를 압수수색했다. 25개 언론에서 동시에 24시간 동안 보도했어요. 그거 허위사실이잖아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요, 아주 간단한 거지만 제가 만약에 숫자를 잘못했다. 바로 사과해요. 인터넷 방송을 하는 저 개인 방송인데도 만약에 제가 숫자 하나 잘못 얘기하면 바로 문제제기 들어와요. 망치부인이 그거 아닌데요. 아, 그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방송한다면 항상 물어봐요.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시청자들은 저를 감시하고 저도 시청자들이 감시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는 사람이 수천 명이잖아요. 벌써 이게 뭐 1,400, 900, 2,400명이 보고 있는데 2,400명이 보는 앞에서 거짓말하면 바로 아웃이에요. 네. 나 같은 일개 아줌마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인터넷 방송을 할 때도 거짓말을 보도하지 않으려고 하고 진실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네네. 대한민국 공중파 언론은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하고 그거를 확대 재생산을 하고 그래서 사람 하나 죽여가고 저는 정말 그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한마디만 더 하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중파 언론이 아프리카를 비난한다면 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한 예로 그 무슨 야구 선수가 있어요. 야구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저기 술집에서 종업원을 때렸다. 이런 보도가 연합뉴스하고 KBS에서 나갑니다. 동시에. 그게 2주일 동안 완전 뒤집어요. 완전히 덮었어요. 200 몇십 개의 기사가 나왔고 그 야구 선수는 결국 KBL에서 쫓겨나고 구단에서 쫓겨났어요. 인생 망친 거죠. 그리고 나서 2주일 지나서 나온 기사가 맨 첫 번째 보도가 오보였다. 이미 다. 그러니까 누가 책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아까 지금 질문이 그거 아니에요. 책임감 있느냐. 네. 저 책임감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중파보다 저는 저의 책임감이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네.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너무 무책임해. 노무현 대통령 서거도 왜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 아무 근거 없이. 증거 하나도 확인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흘리기 하고 분위기 유도하고 확대 재생산 하게끔 했던 거. 그러니 우리 2,000 몇백 명의 시청자분들이 망치부인 보러 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미확인 사실들을 밝혔다면, 그렇게 보도를 쉽게 했다면, 또 우리가 계기가 됐던 내가 자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네. 제가 검찰에다가요, 그가 주장하는 허위 사실의 근거들을 내 말의 주장의 근거, 그 사실임을 증명한 자를 이만큼 갖다 냈어요. 나는 허위 사실이라는 걸 이제까지 입 밖에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네. 그런데 인터넷에도 들어가서 보면 망치 부인이 허위 사실 유포했다. 걔네 추적하면 다 나와요. 예. 그러니까 나한테 책임감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라면 저는 정말 진실을 위해서 노력해요. 물론 실수할 수 있죠. 우리가 100%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실수를 바로 잡아요. 그래야 그것이 의무죠. 근데 망치부인님처럼만 계속 다 되면 모든 BJ들이 잘 될 텐데 타 BJ를 이렇게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 BJ 분들이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우리 아프리카에는 이제 그러니까 예능 네. 쪽이 있고 시사 쪽이 있어요. 시사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저는 이제 개인이잖아요. 그냥 안에서만 하는. 근데 우리 아프리카의 커널 TV 같은 데는 커널 TV라든가 여러 이 시사 생중계하는 팀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도 저보다 더 많은 장비, 저보다 더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투입이 돼요. 그래서 공중파 언론이 아무도 보도하지 않는 현장에 카메라를 들이대거든요. 정말 전 칭찬하고 싶어요. 너무 자랑스럽고, 그들이 없었다면 묻혀버릴 진실들이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간 거잖아요. 근데 왜 아무도 그들을 칭찬하지 않죠? 공중파 언론들이 입 다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그것들을 밝힌 그들의 용감함에 대해서 지금도 그들은 재정난에 허덕여요. 그러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들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고 몇몇 일부 BJ가 수입이 많다는 걸 갖고 비난을 하는데, 전 솔직히 그래요. 우리 BJ들 중에 선덕여왕 나온 고현정 씨보다 돈 많이 번 사람 있냐? 저보다는 많이 그 벌었어요. 40주 나온 걸로 네. 수십억 벌었잖아요. 또 뭐 아프리카의 여자 BJ들이 노출이 많다. 영화제에 나온 여배우보다 노출 많이 한 사람 저 못 봤습니다. 또 뭐 섹시 댄스를 춘다. 우리 아프리카에서 댄스 추는 여방장들 중에 걸그룹보다 더 벗은 사람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프리카에서 방송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공중파보다는 1000배쯤 낫다라고 봐요. 또 우리는요, 만약에 우리가 뭐 그 걸그룹처럼 했다, 바로 신고당하고 바로 방폭돼요. 방송 영정이 돼요. 제가 어느 날 자다 일어났는데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어떤 미드를 보다 잠이 드는 거예요. 네. 새벽에 2시에 깼는데 어머, 남녀가 벗고 여성의 유두가 막 드러나는 너무 처참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케이블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 이거죠. 네. 그럼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여성의 유두가 드러나는 남녀의 정말 남녀 상열지사가 나왔다. 방폭 영정. 아프리카에서 방송 못하게 돼요. 밖에서 보기에는 사전 심의나 사후 규제가 잘 안 된다고 많이들 얘기를 뻥이죠. 하잖아요. 근데 보시기에는 또 직접 그럼요. 하시는 거는 다르다 이 말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케이블에서 방송 몇 개 합니까? 키케야 한 150에서 200개 하잖아요. 150에서 200개 하면서 전부 다 일주일 동안에 편성표 공개까지 하잖아요. 그래놓고 그렇게 남녀 상열지사가 나오는데 규제가 없거든요. 우리는 방송 매시간 3000개가 열려요. 하루에 수만 개가 방송이 돌아가는데 그 모니터링 요원들이 얼마나 눈알 빠지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자체 규정을 가지고 끊을 거 다 끊어내고 자체 검열 굉장히 엄격해요. 누가 검열하는지 아세요? 시청자가 해요. 다른 방에서 누가 만약에 야한 거예요. 바로 신고 들어옵니다. 망치 부인님 누가 야한 거예요. 그럼 바로 신고해요. 조치해 주십시오. 10분 안에 끝나요. 케이블은 공지까지 하고 방송하고 있는데도 영정도 안 되고 반복되잖아요. 매일 밤. 그 방송사에서는 이제 방송사에서 내보내는 프로그램이나 그 뭐 기사 하나 가지고도 이제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 뭐 정정 보도나 이제 사과 방송을 하잖아요. 별로 사과하는 거 못 봤는데. 네. 그게 이제 뭐 규칙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기준 이렇게 그렇죠. 있어요. 근데 혹시 아프리카도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우리는 영정이에요. 방송을 못하게 돼요. 한마디로 이 아프리카에서 별풍선을 받고 돈 받으면서 방송하는 방장들이 만약에 잘못했다. 그 아이디로는 방송도 못하고 출연 자체가 금지되는 거예요. 방송을 할 수 없어. 아이디를 바꿔서도. 예. 그거는 회사가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만약에 뭐 노출을 했다. 어떤 방장이 성기를 노출했다. 다시는 방송 못 해요. 아프리카에서. 예.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M본부에서는 과거에, 네, 강간 사건으로 그렇게 문제가 됐던 사람이 당당하게 방송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프리카에서 강간 사고로 재판까지 갔던 사람 방송 못 합니다. 네. 예. 우리가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프리카 규제가요, 공중파보다 훨씬, 방송통신원에 뭐 하나 싶다니까? 방송통신원회가 공중파나 케이블을 검열을 해야지, 아프리카는 왜 괴롭히냐고. 우리는 자체 규정으로 더 정확하게 검열하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게 밖에서 보기에는 인터넷 방송이라는 의미보다 통신이라는 성격, 그러니까 인터넷이 표현의 자유랑 뭐 익명성 이런 그렇죠. 얘기 때문에 그쪽을 규제하기는 어려워서 우리가 방송의 잣대를 못 댄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잘못된 인식인 건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로 들어보면. 아니요, 저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규제하려는 노력 자체가 너무나 그러니까 무모하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규제해야 될, 한마디로 제가 며칠 전에 혹시 그거 아세요? KBS와 저의 논쟁? 네. KBS에서 실제로 내 딸을
내 딸이 성폭행을 당해봐야 된다. 성폭행 피해자처럼 똑같이 당해봐야 된다고 2분 동안 4번 얘기한 사람을 인터뷰어로 해서 아프리카를 까는 방송을 했어요. 정정했나요? 안 했어요. 만약에 내가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방송 정지당해요. 그러면서 감히 아프리카를 규제해야 된다. 규제할 법안이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규제해야 될, 제가 KBS 문제 가지고 방통위에도 얘기하고 뭐 방송신문위원회도 얘기했거든요. 규제를 못한다는 거야. 법이 있는데 왜 못합니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편파보도를 했으면 거기다가 공금으로 운영하는 한국방송이 그거를 규제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놓고 감히 어디서 KBS, MBC, SBS가 아프리카를 비난할 수 있는가? 또 아프리카의 82,000명 방장 중에 나처럼 6년 동안 목이 쉬도록 자기네들이 못하는 거를 해준 방장은 왜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가? 그리고 왜 아주 일부 부정적인 부분을 침소봉대해서 얘기하는가? 그러면 저 참 할 말 많아요. 네. 예. 그 KBS에도 할 말 많고, MBC에도 할 말 많고,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뭐, 나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나중에 또 엉뚱한 BJ랑 또 섞어가지고 또, 그렇게 한다면 저는 언론 중재로 갑니다. 하시면 안 돼요? 예. 저의 얘기는 저의 얘기만 나가야지 막 섞어가지고 이상하게 편집하시면 안 됩니다. 전 편집 권한도 없거니와 예, 어쨌든. 예. 정말 일부 부정적인 부분 때문에 뭐 청소년들이 뭐 유해 매체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다. 그래서 이건 좀 보호해줘야 한다. 이런 또 학부모님들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건 저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빅뱅, 예, 가수 빅뱅이 교통사고 또 뭐 이 대마초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빅뱅이 출연한 모든 공중파는 유해 매체일까요? 우리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무슨 대마초를 피는 방장이 있었냐? 없거든요. 또 이 무슨 고모 탤런트가 청소년 강간 문제로 지금 뭐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M본부 문 닫나요? M본부는 청소년 유해 매체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들 개인의 문제예요. 그럼 저는 그런 잘못하는 사람들은 죄가 없다냐? 아니요. 저는 우리 아프리카에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 내쫓아요. 아프리카 계속 회사에다 전화해갖고 왜 안 자르냐? 빨리 잘라라. 계속 얘기하고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어떤 규제가 있잖아요. 자체 규정이 있는 거야. 규정에 어긋나서 자르면 그 사람이 고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정법상 위반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위반 사항이 발생되거나 문제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만약에 경고가 여러 번 쌓이면 잘려요. 네. 방장이. 베스트 BJ를 잘려요. 근데 저는 문제 있는 방장들은 당연히 내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몇 명 내쫓았어요. 실제로. 그 저는 그들이 문제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아프리카에서는 자체 시청자들의 자정 능력에 의해서 문제 있는 방장은 전부 퇴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는 방통위가 규제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방통위에서 공중파 단속 못하는 것보다 훨씬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아프리카 방장들을 규제하고 있다. 하다못해 공중파에서 다 나온 여배우 노출 영화제 그거 방송 막 나갔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어떤 여비제가 19금 안 걸고 가슴골이 좀 보였어. 폴리스 바로 뜹니다. 여비제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그게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얼마나 더 규제를 해야 되냐. 뭐가 청소년한테 유해하냐. 저는 빅뱅, 저는 컴백에 대해서 불만 없어요.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더 모범을 보이려고 더 노력하겠죠. 네. 저는 그 사람들 출연시켰다고 KBS, MBC, SBS 또는 뭐 엠넷 유해 매체다 그런 얘기 안 해요. 네. 그러니 공중파도 아프리카를 바라볼 때 본인의 모습을 먼저 반성하고 그리고 자기들보다 더 심한 경우를 비판해라. 우리 아프리카에서 무슨 먹방 같은 거 한다고 욕들 되게 많이 하는데 화성인이라고 보셨어요? 나 그거 2번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모든 음식에다가 청양고추를 범벅을 해갖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는 거. 그 위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출연자들한테도 그걸 먹이라 그러고. 자기네들은 그런 거 하면서 아프리카에서 누가 좀 많이 먹었다고 막 신문 기사 쓰고. 그러니까 그게 꼭 개인 방송이라서 그렇게 문제 지적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그렇게 몰아간다는 네. 그 자체가 문제라시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괜히 색안경을 끼는 거죠. 만만하니까. 저는 아니고 어쨌든 네. 제가 오늘 처음에 이렇게 섭외랑 출연 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을 때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이 방송에 대한 뭐 문제점을 꼭 하자고 한 건 아니었고 우리 그 사적 계기와 그다음에 완전 망치 부인님의 인터뷰를 위한 제가
오늘 온 자리는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어찌됐든 지금 방송 흐름이 네. 거의 제가 막 인터뷰하고 우리 반박하고 전에 네. 또 질문하고 막 네. 이런 식으로 됐는데 저는 오늘 온 계기가 이렇게 아프리카 방송 어떻게 현재 BJ들이 하고 있는지도 궁금했고 그다음에 일부에서 말하는 그 침소봉대 그 부분에 있어서 현직 BJ들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궁금했고 그래서 오늘 저는 왔는데 정말 그 침소봉대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 그런 생각도 해요. 아프리카에서 이 예능 쪽을 하고 있는 우리 BJ들 중에 사실 저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BJ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가 짜주지 않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은 그 내용을 자기들이 다 혼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방송가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케이블에서 나오라서 갔더니 그 몇 분 하는 동안에 일하는 사람이 수십 명인 거야. 부럽더라고요. 저는 순간순간 누가 여기 시비 거는 이리 와 벙어리 막 이런 거 날리면서 모든 걸 다 짜서 이 많은 채팅창을 읽으면서 순간순간 소화해서 하는데 그런데 우리 아프리카 방장들 다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들의 그런 노력들 또 이 여방장들이 밤늦게까지 화장을 지우지 못하고 화장하시니까 알 거 아니에요. 새벽에 4, 5시까지 그 화장을 하고 똑같은 자세로 앉아서 아무리 웃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도 그걸 다 받아주면서 하고 그리고 잠드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뭐 그 공중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온갖 추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접대에 불려나가는 이야기들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아프리카에서 얼굴 보여주고 채팅하고 그러면서 저는 별풍선 받는 우리 방장들 훨씬 더 건전하다고 봅니다. 저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저는 코멘트는 못하겠고 예. 예, 뭐 이제 저한테는 뭐 주어진 시간이 원래 몇 분인지는 잘 몰랐는데 뭐 방송 시간에 상당 부분 저한테 1시간 가까이를 할애해 주셨잖아요. 예. 물론 제가 10분 늦었지만 뭐 그리고 네. 또 이게 또 얼마나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어떻게 이게 오늘 그쵸. 아프리카 그러니까. 방송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한테는 저도 나름 젊고 또 개인 방송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현장에서 보니까 좀 새로웠고 권해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아프리카로 오세요. 될까요? 아프리카로 오셔갖고 네. 웹캠을 딱 하나 걸고 취재하신 내용을 그냥 보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뭐 오지혜 기자님이 보도하는 걸 아무도 자르지 않아요. 허위사실만 유포하지 않으시면 예. 공중파에서는 허위사실 유포해도 뭐 기자할 수 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허위사실 유포하면 방송 못해요. 예. 아프리카로 오세요. 네. 저는 지난번에도 우리 뭐 M본부의 어떤 분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프리카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세계 최대 사이트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계속 개인 방송 갈 거예요 아마. 예, 이 개인 방송은 저는 지켜져야 되고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도리어 이 공중파에 이 보도를 담당하는 분들이 정말 진실만 좀 보도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확인 사실, 근거 없는 사실, 누가 썼다고 따라 쓰고 그러지 좀 마세요. 이 MBN 제가 2008년에 진짜 인터뷰 했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제가 만난 거지. 저 다른 종편은 절대 우리 집 못 들어와요. 종편. 네, 다른 종편은 감히 못 들어와요. 알겠습니다. 처음에 올 때요, 저는 늦은 데다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을 텐데, 네. 내가 초인적으로 눌렀을 때 과연 문을 열어줄까? 저는 그 생각 들었거든요. 저는 늘 뭐 우리 택배도 오고. 원래 그런. 원래 그냥 우리 생활 속의 방송이기 때문에. 정말 자연인으로 그럼요. 방송을. 그러니까 하시는. 저는 저 정도 되면 이제 소위 뭐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그 감시를 해야 되는 게 전 맞다고 봐요. 하고 있을 거예요. 예, 이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저를 사찰하는 게 맞다. 근데 만약에 사찰 안 한다면 참 섭섭한 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사찰하는 사람들이 참 안 됐다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저는 밖에 나갈 때 제가 직접 모바일을 켜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공개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찰 보고서가 조금만 잘못되면 야, 생방송으로 나왔는데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이거 보시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 없나요? 저는 지금, 신기하니까.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네. 괜찮을까요? 네. 똑같은 별풍선 이야기인데 그냥 궁금해서 하루에 많이 나올 때는 한 어느 정도로 이렇게 많이 쏘아지는 건지. 제가 별풍선을 아프리카에서 제일 많이 받은 날이 몇 개를 받았더라. 5,000개인가 받은 날이 있어요. 5,000개면 그 환전해서 한 35만 원 정도 나오는 건데 그때가 왜 그랬냐? 어떤 시사 뉴스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막 방송이 계속 폭파가 된 거예요. 요것만 또 얼마 받았다 이것만 하시면 안 돼요. 방송이 50몇 번을 방폭을 시키는 거예요. 서버하고 연결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그날 처음으로
3,000개였나 5,000개였나 그렇게 쏘더라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뭐 밝힐 수 없어요. 네. 원래 그러면 시청자들은 이 별풍선을 사서 네. 주는 건가요? 네. 자기가 본인들이 보유한 게 아니고. 가령 우리가 이제 뭐 무슨 선물할 때 문화상품권 사서 선물하듯이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무슨 뭐 출석상 이런 거 줄 때 문화상품권 사서 선물로 주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이 별풍선은 그 방장들이 수고했다. 오늘 방송 마음에 들었다. 그런 사인으로 주는 상이죠. 그러면 그 유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상이라면. 아, 상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스티커가 있고 별풍선이 있고. 스티커는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이 자기의 방송을 상단에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네. 그건 이제 아프리카로 전액이 가는 거고, 우리 방장들은 별풍선을 이제 그 받아서 그걸로 뭐 옷도 사 입고 화장도 하고 방도 꾸미고 컴퓨터도 사고 그런 데 쓰는 거죠. 별풍 얘기 그만하라고 계속 나와요. 별풍. 그러니까 별풍선, 왜냐하면 지금 멘탈 붕괴 예, 이건 뭐예요? 저것도 아, 스티커예요. 스티커. 요게 이제 지금 베스트 이거 10개씩 지금 이제 스티커를 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스티커. 이게 방송이 마음에 든다. 이런 사인으로 보내는 게 저런 스티커인데, 저런 걸 다 모아가지고 이 방송을 이제 시청자가 밀어주는 방송으로 올리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이제 아이템이죠. 근데 만약에 별풍선에 문제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뭐 기자님은 공짜로 일하십니까? 네, 그렇죠. 이게 사람이 일을 하면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아프리카에서 그러니까 그 취재를 하실 때 많은 기자들이 뭐 방송 소개해주겠다 이러고 만나갖고 별풍선은 뭐 다 그러는 거야. 네. 진짜 그거는 제가 볼 때 반칙이죠. 저 그렇게 하면 안 희생양인 돼요. 것 같아요, 네. 괜히. 그러니까 가서 대표적으로 가서 기자들한테 아프리카에 괜히 말 걸지 마라. 네. 그리고 또 나한테 이런 얘기 안 받고 또 엉뚱하게 아프리카 욕하는 방송에서 저 쫓아갑니다. 네. 아니, 저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 시스템상 네. 방송을 지금 혼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방송할 때 사전 녹화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뉴스 나갈 때 더빙을 할 때도 혼자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해가 돼요. 나중에 이제 송출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내보내는 거니까. 근데 이건 지금 실시간으로 이 글 보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너무 이게 신기하니까 좀 현장에서 뭐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면 좀 솔직히 얘기해가지고요. 네. 지금 이 방에서 떠드는 사람이 저한테- 1,500명이에요. 네. 이 방 하나가 1,500명이 떠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쪽 그 중계방에서 있는 사람이 여기가 541명, 여기가 599명이에요. 네. 자기네들은 한마디인데 난 600마디거든요. 못 읽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보면서 글이 올라가고 있나, 방송이 폭파되지 않았나 이런 걸 봅니다. 그러다 특별히 물어봐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세요? 오늘 이렇게 그 MBN 기자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서방수나무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MBN 기자님이 오셔갖고 인터뷰를 했는데 누가 누구를 인터뷰했느냐? 종표 나오고 올라오고 있죠. 자 마음에 드세요? 자 마음에 드시는 분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올라오고 있죠. 우와. 좋아요. 한마디에 바로바로 반응. 그럼요. 이게 바로 반응이죠. 내가 옛날에 얘기한 거 들은 사람 손! 그러면 손 막 들고. 난리 나잖아요. 이런 게 바로 아프리카의 매력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마 MBN이나 어떤 방송도 이 정도의 이 폭발적 반응을 받아본 적은 없으실걸요? 이때가 가장 행복하시겠네요. 그렇죠. 말하시면서도 예. 그리고 방송하면서 이렇게 솔직히 제일 행복할 때는 크크크가 많이 올라온다. 오늘도 웃겼구나. 나머지 말 길게 쓴 건 안 보여요. 크크크가 막 올라오면 오늘도 웃겼구나 이제 이러면서 네. 생각을 하는 거. 이렇게 크크크 쫙 올라오면 어이 그래 오늘 웃겼어. 오늘 나는 밥값 한 거야. 이렇게 해서 만난 적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연예인이신데 안 만나요 잘. 근데 얼마 전에 그 MBC 파업 그 방송했잖아요. 그 콘서트 할 때 그때 이제 우리 방 시청자들더러 와라 200명 이상 안 오면 200명에서 모자란 숫자 말고 방송을 쉬겠다. 370명이 왔어. 나더러 170개월 동안 방송을 더 하려는 거야. 그러고 있어. 방송하시는 모습만 좀 그래요. 그러면 뭐 전 잠깐 누가 보실래요? 나가도 기자님도 같이 하시죠. 그래요. 쳐다보면 한번 아니요 괜찮아요. 뭐 누가 본다 그래서 전혀. 네. 자, 뭐 어떤 거를 찍고 싶으신데요? 방송 직접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네, 좋아요. 네. 자, 오늘 뭐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시간 많아요. 우리 4시에 박용진 대변인님이 오시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시간 있습니다. 10분 늦으셨으면 좋겠는데. 4시에 지금 3시고. 그래도
그래도 좀 이따 4시 10분에 오셔야 제가 마음이 놓이잖아요. 아, 이거 더 늦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실제로 하는 모습.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추천들은 하셨어요? 가만 있어 보자. 추천이 오늘 몇 개인가? 1512개. 이것들 봐라. 이것들 보는 사람이 지금 1500, 1100, 2600명이 보면서, 2600명이 보면서 지금 추천은, 1657. 이 사람들이, 자, 어디 가면 있을까나? 수다방, 여기 이 네모, 주작기님 너무 무리하셨어요? 예. 요 네모 밑에 보면 추천 보이시죠? 추천? 예, 우리 저기 수다방 맨 밑에, 예, 녹색, 예, 녹색 요 자막 맨 끝에 쭉 내려가봐. 여기 추천 보이죠? 추천? 추천 누르시고. 그 다음에, 모바일로 보시는 님들, 자, 여기 한번 만져볼까요? 예. 그 다음에 또 여기 한번 만져볼까요? 엄지손가락 보이죠? 눌러봐. 추천. 1860에. 꼭 이렇게 옆구리 찔러야 들어와. 추천은 공짜예요. 예, 자. 좋아요? 추천을 많이 받으면 순위가 올라갑니다. 자. 21위에서 도약하는. 그렇죠. 아, 요즘에 그냥 너무나 이쁜 방장들 많이 나타나고 순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추천 빨리 올려주시고. 자, 착하다. 거봐. 아까 한 500명, 1500이었죠. 금방 400명 올라가는 것 봐요. 빨리빨리 추천들 하시고. 예, 자, 그럼 오늘 추천들 하신 분들, 자, 다음 이야기는, 자, 지금 테이프 가시는 중이죠. 네. 테이프를 가시는 동안, 예, 첫 번째 뉴스, 예, 여자분 얼굴 보여줘요. 이 틈에 또 여자 얼굴 보고 있는 진짜, 예, 쥐박멸님, 1537님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첫 번째 뉴스, 자, 멀티캠으로 나갑니다. 예. 분노한 DJ, MB가 노무현을 죽였다. 이렇게 하면 이제 화면이, 이렇게 이 화면으로 나가요. 요 이제 그 뉴스 화면이 나가는 거예요. 예, 김대중 평전, 새벽 53, 유언 그리고 마지막 투장. 자고 나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다는 보도. 슬프고 충격적이다. 그간 검찰이 너무도 가혹하게 수사를 했다. 노 대통령, 부인, 아들, 딸, 형, 조카 사위 등 마치 소탕 작전을 하듯 공격했다. 그리고 매일같이 수사 기밀 발표 금지된 법을 어겨 언론 플레이를 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의 신병을 구속하느니 마느니 등 심리적인 압박을 계속했다. 결국 노 대통령의 자살은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강요된 거나 마찬가지다. 2009년 5월 23일 김대중 대통령은 자택에서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비서관 하나가 황급히 다가가 귓속말했다. 전 대통령 노무현이 서거했다는 소식이었다. 김대중은 한참 눈을 감고 있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 몸의 반이 무너진 것 같은 심정입니다. 노무현은 누구인가? 민주화 여정에는 동지였으며 민주정부로 보면 아들뻘이었다. 그가 고향 앞산에서 몸을 날렸다. 그럴 수는 없었다. 그가 재임 중에 특검을 수용하고 분당 사태를 일으켜 큰 상처를 입고 실망도 했지만 그는 민주정부의 후계자였다. 실으나 고우나 김대중과 노무현은 물려주고 물려받는 한 배의 선장들이었다. 서로의 항법은 달랐지만 가는 방향은 같았다. 김대중은 노무현의 비극적 죽음에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을 것이다. 당하고 또 당해도 끝나지 않았던 형극의 세월, 그 순환의 아픔이 그대로 전해져 왔을 것이다. 여기 보면 이제 시청자들이 눈물을 표시하고 있죠. 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시청자들이 이제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보지 못하고 이제 그러니까 요거를 이 화면을 보면서 채팅창에다가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 김대중은 노무현의 비극적 죽음에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을 것이다. 당하고 또 당해도 끝나지 않은 형극의 세월, 그 순환의 아픔이 그대로 전해져 왔을 것이다. 민주화 운동 동지들의 고통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단 말인가?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단 말인가? 그렇다면 지난 민주정부 10년은 무엇이란 말인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뉴스를 이제 오늘 첫 뉴스로 다루려고 그랬는데 오늘 오신 거죠. 그럼 2시부터 6시까지. 2시부터 보통 6시까지가 일반적인 방송이고요.
특별한 일이 있거나 뭐 이렇게 그러면 뭐 8시나 뭐 이렇게 연장이 되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니까 목마르면 물도 마셔야 되잖아요. 그쵸. 화장실 그러고 가서. 보니까 아니요, 제가, 괜찮아. 음료수 궁금해서. 한 잔 못 그냥 드렸네. 이렇게 그냥 빈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예. 비워두고 물 한 잔 더 갖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그 반응을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아유, 그러고 보니까 아까 먼저 왔으면 내가 드렸을 건데 내가 특별히 꼭 만들었다기보다 내가 절대 위험하지 않은 음료가 준비되어 있어요. 예, 긴장하지 마시고, 예, 이거 위험하지 않아요. 네. 오미자차? 오미자와 비슷한,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러분,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예, 자, 지금. 저한테 지금 다 하시는 말씀인데요. 네, 제가, 안전한 거야, 이거! 공산품! 공산품이야, 공산품! 공산품과 물을 좀 탔을 뿐이지! 제가 가끔 이상한 걸 해서, 손님들한테 먹여가지고, 우리 신랑이 고소당한다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원래 요리를 잘 못하는데, 예, 뭘 이렇게 막, 이거 한 잔 드시면서 하세요. 예, 목마르시죠? 예, 이렇게 드시고. 예. 뭐 맛은 보장할 수는 없지만 안전해요. 생명에 위험하진 않으니까 예, 드시면서 뭐 이렇게 물도 막 떠다가 먹고 그러면서 방송을 하죠. 예, 그리고 뭐 누가 뭐라고 막 말 시키면 시끄러 꺼져. 그리고 최대한 만약에 누가 말을 안 들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못마땅해 하겠다. 예. 예. 기자님과 같이 보는 건 좀 찍고 혼자서 이제 방송하시는 모습만 네.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요. 예. 아까 있던 거 마저 읽을게요. 예, 잠깐만요. 여기 또 우리가 요 방송을 요렇게 해서 내 얼굴하고 뉴스하고 같이 내보낼 수가 있어요. 짜잔. 장례위원회에서 추도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다. 김대중은 밀려오는 슬픔을 밀어내며 겨우 추도사를 썼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노무현 대통령,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까? 당신보다 20살 더 많은 이 몸이 조사를 하다니 이 기막힌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서거 소식을 전해 듣고 나는 내 몸에 반이 무너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왜 그때 그런 표현을 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볼 때 그렇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노 대통령의 생전에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보고 아무래도 우리 둘이 나서야 할 때가 머지않아 올 것 같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돌아가셨으니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신 죽어서도 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 위기, 남북관계 위기, 이 3대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힘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은 저승에서 나는 이승에서 힘을 합쳐 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살았던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같이 유쾌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탁월한 식견을 가진 그런 지도자와 한 시대를 같이 했던 것은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저승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승이 있다면 거기서도 기어이 만나서 지금까지 하려다 못한 이야기를 나눕시다. 그동안 부디 저승에서라도 끝까지 국민을 지켜주십시오.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김대중은 그러나 추도사를 읽을 수 없었다. 정부 측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이었다. 5월 29일 서울 경복궁 앞에서 열린 연결식에 참석했다. 국민장이었다. 볕이 불처럼 뜨거웠다. 살아서 후임 대통령 영전에 꽃을 바칠 줄은 진정 상상도 못했다. 미망인 권양숙을 보더니 한없이 깊게 울었다. 아들을 먼저 보내는 아버지처럼 흐느꼈다. 불행을 막지 못한 것이 자신의 죄인 양 서럽게 울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입을 벌려 울고 있는 모습은
하나의 상징이었다. 노무현의 죽음을 보라. 누가 그를 죽였는가? 어떻게 이런 민주주의인데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가? 가슴을 가진 이들은 다시 일어나라. 오늘 기사 선택이 조금 장례식장의 김대중을 보면서 모두 그의 건강을 걱정했다. 뼈약볕에서 2시간, 그것도 분노의 슬픔과 허탈감이 엄습하는 눈물의 시간은 병든 김대중이 감당하기 힘들었다. 이후 김대중은 자주 울었고 그때마다 병은 깊어갔다. 주변 사람들은 불길한 생각을 했다. 6.15 남북 공동선언 9주년 기념행사가 6월 11일 열렸다. 그날은 김대중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참석 여부가 불투명했다. 아침부터 기운을 차릴 수가 없었다. 의료진들이 여러 처방을 했지만 몸이 계속 가라앉았다. 소파에 앉아있으면서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그래도 그날의 연설은 매우 중요했다. 집을 나서며 비서들에게 당부했다. 나를 살피시오. 김대중 대통령은 예정 시간보다 늦게 행사장에 도착했다. 참석자들이 김대중이 입장하자 기립박수를 쳤다. 흡사 사선을 넘어온 영웅처럼 반겼다. 휠체어를 탄 채로 연단에 오른 김대중은 너무도 쇠약했다. 물컵을 들 힘조차 없어 보였다. 참석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신음을 베어 물었다. 장례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김대중은 혼신의 힘을 다해 원고를 읽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정희 정권을 꾸짖는 것과 같았다.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에 엄중 경고했다. 그것은 지난 1971년 100만 인파가 모인 장충당 유세에서 박정희 정권을 꾸짖은 것과 같았다. 그때는 사자우를 토했지만 지금은 말을 더듬었다. 만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과 같은 길로 계속 나간다면 국민도 불행하고 이명박 정부도 불행하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연설은 끊길 듯 이어졌지만 그래도 참석자들의 가슴에 박혔다. 김대중은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여러분께 간곡히 피 맺힌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독재 정권의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분들의 죽음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양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행동하면 무서우니까, 시끄러우니까, 손해보니까 회피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 국민의 태도 때문에 의롭게 싸운 사람들이 죄 없이 세상을 뜨고 여러 가지 순환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의롭게 싸운 사람들이 이룩한 민주주의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의 양심에 합당한 일입니까?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만일 노 전 대통령이 그렇게 고초를 겪을 때 500만 명 문상객 중 10분의 1인 50만 명이라도 그럴 수는 없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이럴 수는 없다. 매일같이 혐의를 흘리면서 정신적 타격을 주고 스트레스 주고 그럴 수는 없다. 50만 명만 나섰어도 노 전 대통령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유로운 나라가 되려면 양심을 지키십시오. 진정 평화롭고 정의롭게 사는 나라가 되려면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방관하는 것도 악의 편입니다. 독재자에게 고개 숙이고 아부하고 벼슬하고 이런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로운 민주주의, 정의로운 경제, 남북 간의 화해협력을 이루는 모든 조건은 우리 마음에 있는 양심의 소리에 순종해서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갑자기 눈물 갑자기 또 너무나 가슴이 아픈 내용이라 우리 시청자들도 많이 울잖아요. 예. 미안해요. 또 이렇게 또 좋은 얘기 해야 되는데. 저한테 하시는 얘기 운동하라고.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시고요. 아닙니다. 이 MBN
그 종편 중에서 그래도 좀 살아나서 제대로 진실을 전하는 언론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또 다시 연락돼서 뵀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조심들 하시고요. 네네. 네. 잠깐만 보내드리고 올게요. 예, 저 노래 하나 또 신기하죠? 이거 뭔가 이거 음료수 한 잔 못 드려서 아니에요, 저. 예. 근데 이거 하시려면 진짜 좀 꼭 아까 내가 버벅대는 거 그거 편집해서 올리면 안 돼요? 그거는 내보내셔야 돼요. 맞습니다. 네, 조심해서 가세요. 감사합니다. 별들은 안녕히 가세요. 초원으로 내려서지 않았지. 설레는 가슴 겨우 참아내며 지평선으로 지고 지평선으로 지고 ABC님 감사하고요. 쌍둥이님 감사하고요. 멍멍뉴스님 감사하고요. 권력이동님 감사합니다. 사내들이 휘파람을 불 때 이름 부를 수 있는 것이 에? 이름 부를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저기. 것이 모두 아름다움으로 사람이 나는 처녀들은 아이를 낳지 대지의 영혼을 껴안고 대지의 영혼 자우영꽃님, 강희연님 감사합니다. 눈보라 거의 안 마시고 그냥 갔어요. 속에서 사랑을 알았지. 차가운 대지에 놓인 온기를 찾아 뭘 방송 시간을 알아 뭐하게. 오늘 이렇게 1시간 얘기해도 나가는 건 한 1, 2분이지 뭐. 예, 물방울님 감사합니다. 사슴의 발자국을 찾아 사내들이 젖은 걸음을 옮길 때 예, 할 수 있는 것이 두니벨님 감사합니다. 예. 모든 것이 눈티글러버님 감사합니다. 예. 모두 내가 왜 마지막 방송이야? 아름으로 사람이 내가 볼 때 아마 편집이 안 돼서 편집이 안 돼서 방송을 못 할 거예요. 예. 사장나무 수로에서 대지는 사람 그리고 이제 다음 손님, 예. 다음 손님을 기다려 볼까요? 을 예. 다음 손님은, 다음 손님은, 박용진, 대변인님께서, 왜 적용이 안 되냐? 박용진 대변인이 4시에 올 거예요. 이제 33분 남았네요. 어느 날 그 사랑이 자, 기자들 다 갔어. 얘는 또 왜 강퇴당하니? 아유, 또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또 헛소리 하다가 아웃당했구나. 잘 가. 내 별을 따다전님 감사하고요. 보일러맨님 감사드리고요. 네. 내가 저 오지혜 기자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나름 취재에 대한 열정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편파 보도하지 않고 나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길래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 부를 수 있는 것이 만나준 거지. 아니면 택도 없지. 감히 우리 집에 종편이 어딜 들어와. 것이 예. 모두
이렇게 1시간을 해도 얼마 나오겠어. 별풍 얼마 벌었다 이 얘기만 나오겠지. 예? 늘첨님 감사합니다. 내가 별풍선 질문에 뭐 해서 안 될 말 했나? 편집해서 뭐 이상한 거 쓸 거 있나? 약 올라 죽겠지 얘들아. 너네 멘탈 붕괴인 거 같다? 아니 내가 왜 저분이 오게 됐냐면 나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누가 이렇게 트위터를 썼어. 근데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가지고 저 양반이 저 오 기자가 그 개인 방송의 문제점 때문에 취재를 하고 싶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자기 번호와 회사 번호를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회사로 전화를 했지.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지금 어떤 사실을 얘기했는지도 모르면서 저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 보도를 하면 되겠냐? 나의 입장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편파 보도하면 내가 언론중재로 가겠다. 그랬더니만 저 기자가 뭐 나한테 와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못 믿는다. 내가 여러 번 당했다. 뭐 인터뷰 한다고 그래 놓고 1시간씩 인터뷰 한 다음에 방송에 한 줄도 안 나가더라. 나는 생방송으로 내가 생방송 켜놓고 방송을 하면 내가 해도 아니면 나는 못한다. 그랬더니 생방송 자기네들 인터뷰하는 거를 생방송으로 보도해도 된다는 거야. 생방송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무슨 내용을 하고 싶냐? 별풍선 얘기를 하고 싶대. 좋다. 그럼 와봐라. 오늘 별풍선 얘기하러 온 거야. 저 짝은 나한테 별풍선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온 거라, 오늘 별풍선 얘기를 하러 온 거예요, 원래. 예, 우리 야생아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별풍선 얘기한다, 오라 그랬지. 와라. 나는 이제 종편의 문제점, 제도권 언론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면 안 올 거 아니야. 별풍선 얘기할 테니까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내 얘기를 한 거지. 일이 그렇게 된 거야. 예. 아니, 이제 저 사람들이야 별풍선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싶을 거 아니야. 이 예상 질문을 이제 뽑아놓고 내가 이제 기다리면서, 뭘 또 숭악해? ABC22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미리 공개하면 또 애들이 또 뭔가 머리를 짤 거 아니야. 대책 수립을 할까봐 가만히 있었지. 그럽시다. 별풍선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제 오라고 그래가지고, 예, 우리 야생아님 감사합니다. 원하는 대답을 못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몇 번 한 거 아니야. 그러나 나는 별풍선에 대해서 진지했어. 진지하고 솔직하게. 나 허위사실 유포한 적 없어. 그지? 네, 선문님 감사드리고요. 뭐가 음흉해? 이 사람들이 진짜, 아니, 그 이제 뭐 어떻게 방송 나오나 봐야지. 나는 허위사실 유포한 적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내가, 별풍선에 대한, 뭐 잘못된 얘기 한 거 있어요? 예. 할 말 다 했잖아. 녹화방송 파일? 어여와. 이거 모기 물렸을 때 바르는 천연 앰프고, 이거는 모기 방지 스프레이. 둘 다 천연이야. 오, 그런 거 만들어 갖고 왔어? 네. 자, 뭐요? 뭐라고? 내가 뭐 어쨌다고? 진짜, 나는 할 얘기 다 했어. 예. 그 지장님 감사드리고요. 23020님 감사드리고요. 딸 수고했어. 너가 40분까지 안 오면 학교로 쫓아가려고 했어.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예. 자, 녹화 파일이 있어서 마음대로 편집을 못할 건데, 그 녹화 파일이 있죠? 지금 생중계로 본 시청자가 몇 명이야? 한 2,500명 봤잖아?
아까 한 2,600명 봤죠? 한 2,600명이 생중계를 봤기 때문에 아마 내가 그러고 그 얘기도 했어. 우리 이거 2,000명이 본다. 2,000명이 보는데 만약에 그거 편집 이상하게 하면 우리 시청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그랬더니만 겁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기 전에 저 겁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거칠지는 않다. 예. 이게 그래서 이제 오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온 거예요. 예. 망치 부인 보고 발기됐다. 무슨 발기회예요? 예. 꼭 저렇게 얘기하는 애들 참 재보면 그 1cm도 안 되는 애들이 꼭 저런단 말이야. 끄내 물어봐. 예, 강퇴당했군요. 쟤네들의 자존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엄마가. 그럼 쟤네들의 자존심이 1cm야. 자존심이 1cm도 안 되는 애들이야. 예. 그럼. 자, 얼른 들어가서 저기 숙제해. 누가 당황을 했다고 그래. 그럼 당황한 적 없어. 자, 여러분, 자, 우리 저기 오늘 방송해야 되는데,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우리? 예, 추천들 얼른 해봐. 예, 이제 곧, 아니야, 사랑해. 예. 뭐? 말이 너무 빨라. 좀 천천히 써봐. 예. 청주감자님 감사하고요. 예. 그래 2mm였지 우리가 했는데 여기 2mm도 안 된 애들이 20cm 이렇게 써놓고 다닌다고. 네, 학원 선생이었어요. 예. 지금 기자님이 채팅창 보고 있을 거예요. 네. 예, 파일매니아님 감사하고요. 만만치 않은 세상살이 살다 보니 외롭더라. 네가 있어 웃을 수 있어 좋다. 어머! 유창남 박사님 교보문고 정치사회 분야 3위! 아싸! 예. 와! 여러분 유창남 박사님의 그 책, 예, 정치의 재발견, 교보문고 정치사회 분야에서 3위 하셨답니다. 정말 축하드릴 일이죠. 오늘 밤에 여러분들 많이, 예, 가서 축하해주세요. 예. 그리고 까먹은 자막이네요. 예. 유창선 박사님, 신간, 정치의 재발견. 쉽죠? 유창선 박사님이 낙곰수에 출연하시면 대박 날 거예요. 우리 방송은 영향력이 별로 없지만 낙곰수가 또 이렇게 또 띄워주면 책이 잘 팔릴 거라고 봐요. 예. 우리 야생아님 감사합니다. 예. 뭐라는 거야. 한국말도 왜 못 쓰면서 뭐라고 채팅을 해. 예.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 모두 녹여 하나 되어 마시자. 하지만 우리 너무 취하진 말자.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구나. 남은 인생 통틀어서 우리 몇 번이나 볼 수 있을까. 내 친구야 남은 너의 인생에 저 하늘의 JBS 2747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축복이 함께하길 바랄게. 오늘이 좋다. 내가 낙검술 왜 나가? 그 KBS 9시 뉴스 앵커가 MBC 뉴스 나가는 거 봤어? 예. 눈치가 없어 왜? 예. 내 말이 맞지? KBS 앵커가 그 MBC 나가는 거 봤어? 그래. 똑같은 거야. 나는 그 저기 낙검수 안 나가. 대한민국 내꽃님 감사합니다. 김어준이 우리 집에 오면 와도 나는 낙검수 안 나가. 자,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노래는 오늘이 좋다 들으셨어요. 예. 자, 왜 이렇게 상기됐냐고요? 더워서 이 좁은 집에 여러 명이 왔다 갔다. 그리고 내가 평상시엔 방송을 할 때 문을 다 열어놓고 하는데 오늘은 우리 따님 방안이 좀 화려해갖고 내가 이렇게 문을 닫아놨지. 그 침대 위로 엉망으로 해놓고 또 학교를 가셨더라고. 그랬더니만 더워가지고 지금 땀이 많이 났어요. 그래 내가 평상시에는 내가 우리 냉장고 바지 고쟁이 입고 방송하는데 오늘은 손님이 둘이 나오잖아. 2시에 MBN 기자 왔다 가고 4시에 이제 박용진 대변인 초청 수다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더워. 옷을 제대로 갖춰 입어서 더운 거야. 자, 우리 아까 보던 기사 우리 처음부터 다시 읽을까요? 예. 아까 보던 기사 우리 처음부터 다시 읽어도 될까요? 네. 아우 더워. 에어컨 안 돼. 에어컨 비싸. 전기요금이 얼마 많이 나오는데,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어이구 더워라. 예. 그, 오지혜 기자님 나 때문에 잘리거나 그러진 않겠지? 자, 알았어. 내가 이번에는 안 읽을게. 아니, 안 울을게. 예. 자, 여러분, 아까 읽던 뉴스 마저 읽을게요. 오늘 망치 부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분노한 DJ. 이명박이 노무현을 죽였다.